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이달부터 3억 명의 학생이 일제히 등교를 시작합니다. 3억 학생들의 등교 개시는 코로나19로 잡았다는 중국 정부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2, 4분기 산업별 대출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코로나 피해 직격탄을 맞으며 대출금 증가폭도 역대 최대로 확대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일반 공모 청약 이틀 차인 2일 청약 증거금이 4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쟁률 최고 1000대 1을 넘어서는 등 SK바이오팜을 넘어 역대 최고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8월 해외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주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향후 변종 코로나19 및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혼조세고요.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또다시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을 분할한 이후에 계속해서 잘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다후, 나스닥, S&P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고 S&P,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들,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선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장 초반에 훈풍을 좀 불어줬는데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다시금 숫자가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일단은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직격탄 맞는다, 내수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부정적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외적 변수 대비해서는 시장 상황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들은 하는데요. 내 종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혼조세, 코스닥은 잘 달립니다.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일단 거래소에서는 좀 양매도를 좀 보이는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 양매수를 하는 모습으로 지수 흐름과도 좀 매수 흐름이 좀 일치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아이폰 관련 그리고 플랫폼 관련 5G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아이폰 관련주 대표적으로 꼽히는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네이버, 더존, 비존 등으로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 실리콘웍스, KMW 등 5G 관련 업종에 좀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셀트리온, 호텔신라, 카카오 등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KMW,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노와이어리스 등 5G 업종에 좀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모바일 관련주 강세라고 네.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모바일과 좀 관련된 업종들, 일례로 5G 업종, 폴더블 관련주들, 아이폰 관련주들의 이런 동반 강세가 좀 시장 내에서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5G 관련주와 폴더블 관련주들에 있어서 포인트만 좀 간략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5G 업종의 좀 강세 포인트, 해외 수주 기대감 등이 올라가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5G 투자, 이 주파수 경매 등이 좀 연기되면서 좀 밀렸었는데, 이 주파수 경매가 다가오면서 이 5G 투자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관련한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의 우리 5G 업체들의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우리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 이 아베 총리가 사임한 이후에 이 차기 총리 후보인 이 스가 관방장관이 이 향후 일본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보도 등이 나온 점 등도 이 5G 업종에는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 폴더블 관련주들 당연스레 이 갤럭시 Z 폴드 2 공개로 인해서 이 폴더블 관련주들 강세가 장 초반 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 모델의 판매 호조가 전작에 이어서 이번 2 모델도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 모델 외에 이 폴더블 폰에서 마땅히 이 갤럭시와 견줄 만한 경쟁 회사가 좀 전무하다라는 점 등도 이 판매량 호조에 따른 국내 이 폴더블 관련 부품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요인 등과 더불어서 여러 종목들의 강세 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KMW, 이노와이어리스, BH, 파인테크닉스 등의 강세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코스닥 그리고 혼조세를 보이는 코스피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내일은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시장 상승과 하락에 좀 신경 쓰시기보다는 좀 순환매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언택과 컨택 관련주들을 동시에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그 체감이 다 다르겠지만 어제 시장이 좋았던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오늘 시장이 좀 좋았던 투자자들도 당연히 좀 있는데요. 일종의 이 상대 강도에 따른 바벨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바벨 전략. 중간은 없고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포트를 두 개 나눈 다른 의미로는 일종의 롱숏 전략으로 비율을 해볼 때는 반반 비율로 좀 섞어서 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좀 0에 가깝게 즉 손실이 없이 중립적으로 맞춘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시장 대응에 있어서 최근 선택이 계속 잘 된다면 좋겠지만 한두 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차별화되는 투자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우리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난이도가 그래도 시장이 무난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들어서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대응 관점에서 이 언택 관련주와 이 컨택 관련주들을 좀 이원화해서 두 개의 관련주들을 좀 동시에 담으시되 오히려 상대 강도에 따라서 언택 관련주가 강한 날은 비중 축소 그리고 컨택 관련주로 그날은 비중을 확대한다던가 반대인 날에는 컨택 관련주를 축소 이후에 언택 관련주들의 비중을 좀 확대한다던가의 대응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예로 장 전망을 마무리 짓자면 네이버 카카오와 그리고 호텔신라와 신세계 등으로 좀 포트를 이원화해 놓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하시면서 좀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탐구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특징주 바로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 혼조세 보이면서 하락 전환한 후에 현재는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HLB, 유나이티드 제약, STX 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HLB입니다. 자회사의 교모세포종 백신 효능을 확인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02,6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쯤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108,400원까지 터치한 후에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HLB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 수지상 세포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임상 결과 기존 치료보다 7배 높은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한편 HLB와 HLB 생명과학은 메디포럼 제약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에 오른다고 공시한 바 있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를 비롯해서 오늘 HLB 생명과학, HLB 파워 등 그룹주들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STX 중공업입니다. 그린 뉴딜 수혜주들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STX 중공업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3,75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종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에는 정부가 8조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편 STX중공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친환경 미래에너지원의 실용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린 뉴딜 수혜주로 꼽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STS중공업을 비롯해서 또 다른 관련주인 코오롱 머티리얼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코로나 치료 신약 후보물질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11%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69,2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오전 10시쯤 급등하면서 최고가 77,800원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흡입 치료제인 UI030에 대한 임상 3상 IND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복합 계량 신약은 기존 코로나 치료제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현재 식약처와 패스트트랙을 협의 중으로 이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임상 1, 2상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수급이 계속해서 좀 변동이 생기잖아요. 외국인들이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팔자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8월 수급 동향 자세히 점검해 볼까요? 네, 8월 달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8월 달에 나타난 수급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짚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특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역시나 개인의 한판 승입니다. 주가가 더 가야 이제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개인 중심의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8월 31일 날 마지막 날 또 오히려 대거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실망감들을 보여줬다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일단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카카오게임즈와 관련돼서 IPO 때 몰린 자금만 하더라도 30조가 넘어가죠. 그만큼 시중의 유동자금은 풍부하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식의 매수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쪽은 살짝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결집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떤 시장의 방향성과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 쪽은 일단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조건 지금 들어오는 개인의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뭔가 어떤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안 살까? 이런 쪽을 봤을 때 가장 먼저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달러화는 약세의 기조입니다. 근데 더 하락하지는 않죠.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금 달러화 약세 기조 쪽에서도 한국 주식, 특히 신흥국 쪽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코로나19 사태에 미치는 신흥국들의 펀드멘탈 이쪽을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또 하나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최근에 살짝 최근 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대에서 반등 추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금리 자체가 장기 금리가 상승권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유동성이 공급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과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암시를 하면서 움직인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아무래도 금리의 반등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부담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용잔고인데요. 물론 예탁금이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잔고의 급증도 그렇게 크게 눈길은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어떤 시장이 답보 상태, 정체 상태일 때 오히려 신용잔고가 더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정권을 보일 때 오히려 신용잔고가 조금 정체되거나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들로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8월 달에 수급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안 들어온다.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관련된 대표 주자들 이쪽이 이번에 고정거래 가격에서도 보여줬듯이 하반기에도 아직 불투명하다, 우울하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빠르게 전환되긴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관은 펀드 환매가 많죠. 특히 개인들이
도저히 펀드 몇 년 넣었는데 이제 본전이라고 하게 되면 못 참겠다. 차라리 내가 직접 매매하겠다라는 스마트 개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계속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풍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보통 종목별로 봤을 때 10% 가까이 육박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좀 회피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번 8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뭔가라고 봤을 때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특이하게 화장품, 바이오, 음식료 쪽에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늘어왔고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쪽은 매도를 했다라고 봤을 때 기존 시장에 주도했던 쪽은 차익 실현하고 새로운 어떤 소외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기관의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2차 전지, IT도 매도를 하는데 바이오, 에너지, 게임주 관련된 쪽을 매수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개별적인 모멘텀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는 LG전자 그리고 또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코스맥스 특히 실적 2분기 잘 나왔죠.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한국전력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워렌 버핏 소식이 들려왔는데 일본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일본 상사 지분 임수했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62억 5천 달러 가량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주식을 매입한 이유는 뭡니까? 네, 참 한국 주식 숫싼데 네. 좀 뭔가 매력을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중국 주식을 덜컥 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종합상사 5군데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5천억 가까이 투입해서 약 한 5%씩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첫 일본 상장사 투자고 추가로 지분을 거의 10% 가까이는 늘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벅셔 해서웨이의 어떤 계열사들과 협업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요. 일단 애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즉 음식료 쪽 그리고 금융 쪽을 빼게 되면 애플이 포트폴리오의 전부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4개 회사가 전체 투자의 70%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미국 주식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해외 기업 투자는 중국 전기차, BYD 이런 쪽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 이번에 투자한 5개 일본의 종합상사 어떤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PBR이 한 1배 넘어가는 게 이토츠 상사밖에 없고요. 배당 수익률도 가장 낮은 게 마루베니가 2.3%, 모두 다 4, 5%대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고 고배당이다. 이런 관점 쪽에서 선택을 했을 특히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같은데요. 달러와 자산에서 좀 탈피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달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세 기조를 뚜렷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통화, 특히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엔화 자산을 편입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엔고가 나왔을 때 이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차익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 주식을 좀 탈피하는, 다변하는 경향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캐나다 금광회사도 매수하고 그 이후에 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의견 쪽에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종합상사는 자원개발을 주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원자재 가격의 강세 쪽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국내 종합상사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게 되면 삼성물산, LG상사, SK네트워크스, 현대상사 모두 국내 종합상사 같은 경우도 물론 쌉니다. PBR 1배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배당이 좀 못 따라가죠. 그런 관점과 함께 뚜렷하게 지금 지주사의 성격적으로 볼 수 있는 자원 개발이 아직까지 국내 어떤 종합상사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한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종합상사들이 저평가는 맞는데 배당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모멘텀은 제한적이라는 관점인데 하지만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 특히 저평가된 종목들을 오래 장기 보유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한국금융지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지표를 보게 되면 PER 6배, PBR 0.7배, 배당 수익률 4.7%, 올해 예상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솔재지 같은 경우도 PER 4배, 더 저평가입니다만 아직 그게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는 게 한계고요. PBR 0.5배, 배당 수익률 4.5%, 이 정도에 대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워런 버핏의 아이디어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상사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준에 지금 회의록 공개된 이후에 미증시 상승 추세가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상승 추세 이전에 대표님께서 한 달 전이었나요? 새로운 시세가 오늘 밤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이후부터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만에 완전히 지금 정착을 하면서 12,000포인트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상승세 계속될 거라고 저희가 봐도 되나요? 네, 오늘은 미국 쪽은 계속 좋은 추세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우리 쪽이 약간 좀 약할 수가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그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매달 나타내주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오늘도 한번 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FRB 쪽에서 그 물가 지수 쪽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바로 연동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인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인용하는 김에 아예 그 FRB 쪽에서 원하는 그 2%대의 물가 상승률 이거를 제가 빨간 박스권으로 위에다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색 박스까지 도달할 때까지 통화 정책이 지속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쭉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금 1.5에서 1%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테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속도 지금 빨간색 선을 보실 게 아니라 파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음식료하고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그렇게 좀 변동폭이 큰 걸 뺀 것이 이제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을 보면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빨간색 선은 급하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저 푸른색 선이 움직이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서 움직이는 걸 놓고 보실 때 이 파란색 선이 2015년에 저점을 치고 2019년까지 올라가는 정점을 치는 그 상황이 이번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과거에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이 모습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는 최소한 1년 반에서 길면은 3년까지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게 유동성의 공급이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쪽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중기적인 상승 하에서 상승 속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런 물가지수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목표는 결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지수가 올라가다가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될 게 아닌 것이죠.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 코로나가 저런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8월 초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재무부 쪽에서의 코멘트, 그 3분기 이후에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속한다는 그런 재무부의 계획하고 FRB 회의록에서 확인된 그 코멘트는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저 아까 빨간 박스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FRB가 그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금리 정책이 변하지 않고 경제 정상화가 이어져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어느 순간에 또 FRB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단기적인 충격이 벌어지긴 벌어지겠지만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나타났었던 흐름
저점에서 고점까지 기록하는 그 기간 사이에서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017년 초에 기준금리가 1에서 1.25% 정도까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이후로도 상승을 지속했기 때문에 설사 FRB가 말을 바꾸더라도 실제로 금리를 한 3번 정도 옮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도 시장은 앞으로도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하고 미국 시장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상승이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두고서 유동성 축소가 아닌가 이 얘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리먼 때도 그랬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시장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유동성의 축소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 지표가 반전되느냐 그렇게 볼 것이냐 이게 완전 상반된 해석인데 이번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은 FRB 쪽에서 코멘트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그런 수익률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오늘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것까지도 이렇게 섞어서 보면은 유로존 쪽의 펀더멘탈이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도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것이 독일 금리 10년물 금리고요. 그리고 까만색 선은 단기물 미국 거,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10년물 미국,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30년물 미국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를 한 거는 3월, 6월 그리고 현재 시점 이렇게 제가 분리를 표시를 한 것인데 3월이나 6월에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르는 모습들은 악재가 발생이 되고 채권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수급적 요인하고 겹쳐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좀 급한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 금리까지도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는 모습은 단기 금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중장기 금리만 움직이고 있죠. 결국 금리가 경기를 반영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 쪽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쪽이 먼저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 표에서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펀더멘털적으로 유로존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왜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데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좀 공기가 덜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저 노란색 선이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머징 마켓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유로달러의 강세를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쪽은 기체 공급이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반등을 지나쳐서 이제는 경기의 개선을 보기 시작했다. 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경제의 정상화를 좀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8월 중순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저러한 반등이 나타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더 저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더불어서 9월에는 이 발행 물량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저 금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금리는 약간씩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예전처럼 경기 흐름을 배제하고 수급상의 악재만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9월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유동성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금리 상승 속에서 이제 국채 입찰이 어느 정도 경쟁률이 붙어지면서 경쟁률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 상승이 또 이 국채 공급할 때 수요를 또 자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계속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기물 금리 검은색 선으로 말씀을 드렸던 단기물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자산시장 쪽에서 어떤 좀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경기 개선을 근거로 해서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미국 시장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글로벌 자산 시장은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이제 이 변화가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게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국 시장 좋아지는 얘기. 예. 그럼 뭐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 좋아져 왔기 때문에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고 정책이 뒷받침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도 수혜를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좀 이따가는 한국 시장의 구체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거쳐가는 단계로 해가지고 EMBI 스프레드 추이 한번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 국채 중장기물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이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그 두 그래프죠. 그래서 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EMBI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저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수자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쭉 벌어졌었던 그 스프레드가 이제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금리가 저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푸른색 선 미국 쪽은 앞으로는 좀 하락할 저 푸른색 선이 내려올 가능성이 큰 것이고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이머징 마켓의 채권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오렌지 박스권 쪽 안쪽으로 점점 근접을 하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흐름이 개선되면 될수록 그 스프레드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미국 쪽의 경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산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도 같이 들어오고 경기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머징 마켓 쪽의 펀드멘탈도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스프레드가 점점 줄어들면서 9월을 지나면서부터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혼자만의 개선이 아니라 이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온기가 전달이 될 수 있을 상황이 된다. 다만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고 한국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려면 한국 쪽의 펀드멘탈 계산은 다시 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국내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제가 8월까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 그쵸. 보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고 예. 긍정론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미국 쪽은 그 추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은 변화를 기다리는 상대적인 약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원달러 흐름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 흐름이 푸른색 선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원달러 흐름을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고 원달러가 지금 투자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원화 절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국의 정상적인 그런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은 원달러도 그만큼 강세를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붉은색 선이 같이 움직이면서 따라 내려오다가 8월 중순부터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달러는 내려오고 있지만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다른 통화,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통화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이머징 마켓이나 원달러는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가 아까 보셨을 때 좀 나아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한국의 원달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선진 시장이 제일 좋고 이머징 마켓 쪽에 좀 온기가 올라오고 하면서 그것이 전달되고 있지만 코스피나 한국 시장 쪽에는 그런 모습이 8월 중순부터 단절이 됐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펀더멘탈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경제 쪽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디커플링도 나타나고 통화를 비롯한 그 원화 자산 쪽에도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채권 쪽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종종 시장에서 거론이 되죠. 전방위적으로 한국물 자산 쪽으로 좀 안 좋게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화된 환경 요인이 좀 개선을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9월은 8월까지 이어져 왔었던 상대적인 강세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고 더불어서 좀 인내하는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해결되는 그 인내가 좀 필요한 시장이다,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월과는 달라진 9월 시장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워 리포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저희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원칙부터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예, 편입 매수가 지정가 5종목까지 최대 편입하고요. 목표가 수정은 3회, 손절가 수정 횟수는 1회 저희가 전문가께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도 2종목이 소개가 될 거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종목 포트에 바로 저희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익률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제일 중요한 누적 수익률 102% 여전히 세 자릿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나이트 제약이 참 손절가 이탈이 됐는데 아쉽네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잘 나왔을 텐데 왜냐고는 이제 물으신다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5종목을 좀 빼고 넣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4.4% 이탈하면서 유나이트 제약 그 당시에 빠졌던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올라가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3종목은 목표가 달성, 2종목은 이탈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포트 제외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한국화본도 뭐 어제까지는 잘 달렸죠. 나머지 종목들 양호한 수익률로 모두 목표가를 달성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첼시스, 파미셀 그리고 명성 TNS 모두 다 지금 상승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은선물, 유니온, 코롱생명과학, 에코바이오 모두 다 지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들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최근 이제 시세인데요. 아무래도 급락장에서 손절가 이탈한 종목들이 많았고 레몬은 뭐 18%대까지 올라갔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유나이트드 제약을 한번 복수를 했네요. 10.3%의 수익률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오텍도 지금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녹십자 랩셀과 우정바이오 손절가 이탈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 KN은 SY, 사연탄메탈인데 이 지금 종목들은 조금 상황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가는 종목이 있고 당연히 못 가는 종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률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트가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AS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세 종목이죠. KNN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급락이 나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손절가를 수정을 한 종목인데요.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대 그러니까 채널 상승 트렌드의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하고 시세가 급격하게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그 돌파한 가격대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반등이 한번 살짝 나왔다가 보시면 이제 분봉상의 이제 저항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땅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대선 테마 관점으로 내릴 때마다 모아두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좀 괜찮게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올라갈 때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을 할 때 이제 가나보다 하면서 따라 붙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 그러니까 분봉상에서도 내려오는 시점에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요. 일봉상에서도 내려오는 시점에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싸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뭐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SY 보도할 텐데 SY도 제가 그 손절가를 수정을 했죠. 요날 종가에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월요일날 종가에 드렸는데 손절을 조금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지금 다시 돌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이 종목 추천드린 이유가 음악 병실 관련해서 지금 보면 어저께 그 확진자 수 보면 지금 확진자 수가 하락 추세로 쭉 내려오다가 어저께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목표가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목표가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나오면 한 5일선이나 11선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한 5,8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일단 내리겠습니다. 내려서 그 정도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5,600원에서 800원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되면 차익 실현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그 9월 4일 날이 권리락이 걸리게 돼 있어요. 유상증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단기 반등을 노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일까지 보시고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한 5,700원에서 800원 부근 온다 하면 여러분들 차익 실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차익 실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봉상 흐름을 보면 지금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 저항권인 뭐 한 6,000원 정도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시간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진자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바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나 생각들은 없애버리는 관점으로 좀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뭐 목표가 안 오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저는 이제 제외할 생각이니까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한 5,700원, 800원 되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현 탄메탈입니다. 서현 탄메탈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인 서현의 이제 자회사로 대선 테마에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 흐름 오늘 음봉 나오는 모습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대선 테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종목, 그러니까 정말 단기나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면 실적주들 그리고 이런 이제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나중에 시세가 크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저점에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생각하고 서현 탄메탈은 오늘 같이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일 정도에 한번 시가를 더 내린다면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주봉을 보면 아직은 이 하락 트렌드 안에서의 강한 돌파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잘 활용을 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항권이 한 4,000원, 4,050원대에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 나중에 나온다 하면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를 봐서 더 추가적인 시세를 노릴지 아니면 짧게 먹고 나올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현 탑메탈까지 AS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종목, 두 종목 먼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컴즈,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전자결제 관련해서 이제 PG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자결제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대선 테마입니다. 김세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대선 테마로 하반기에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종목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1번 종목, 2번 종목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일단 갤럭시아 컴즈와 동일 고무벨트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지 직접 투표를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제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결제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 관련 섹터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대의 흐름에 맞겠죠. 아무래도 온라인 결제들이 많아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쪽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갤럭시아 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그 LG가의 구시 일가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한때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제 효성 ITX인데요. 이 회사 지금 그 전체적인 매출이 휴대폰 소액 결제와 한 50%가 넘어가고요. PG 사업 부분에서 한 30% 해서 이쪽 관련한 매출이 한 80% 잡히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전년도 실적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 전체가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월봉상 보게 되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일단 벗겨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대 저항을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인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 오전에 하는 방송에서 추천드려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분노 리포트에서 추천 종목으로 이제 가져놨는데 이제 선택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김세영 관련주로 인맥주가 아니라 유대주주로 김세현 전 의원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보면 야권의 이제 대권 주자로 40대 기수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홍정욱과 김세현 이 두 사람이 좀 주목을 강하게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어저께 그 KNN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물만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서울 시장 후보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동일 고무벨트 관련주인 이제 그 김세현 전 의원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제 업착 비치를 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대권 투자들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선 테마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동일 공유벨트 역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상향 흐름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봉상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내릴 때마다 매수한다. 분봉에서 내리든 일봉에서 내리든 내릴 때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 고무 벨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픽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동일 고무 벨트로 김세연 의원 테마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조금 더 투자 포인트 이제 확정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동일 고무벨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종가 기준상으로는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실적 회사 대선 테마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괜찮은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이시는 이제 전고점 부근이 15,000원 부근이었어요. 신고가 부근. 거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밀렸는데 종목이 조정이 나오지 않고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뭐 대선 테마 좀 크게 보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 15,000원 잡고 손절가는 뭐 한 12,000원 정도, 12,2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갤럭시 아컴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서울경제TV 이주연이나 QR코드 입력해서 바로 또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